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벽안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은 탈메이즈, 타마자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존 탈메이즈는 1884년 12월 30일 미국 뉴저지주 뉴아크에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 존과 마리엘라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탈메이즈는 1907년 툴레인 대학에서 전기 및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1909년 사우스웨스턴 장로교 대학 신학부에서 신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10년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1년의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1910년 3월 8일 미국 장로회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된 탈메이즈는 그해 7월 15일 뉴올리언스 노회에서 미국 장로회 목사로 안수받고 18일 앨리사 에머슨과 결혼했다. 그리고 7월 26일 탈메이즈 부부는 아시아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해 8월 26일 목포에 도착한 후 광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주된 사역을 담당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와 의료 사역에 더해 학교 교육을 핵심적인 선교 사역으로 여겼다. 학교 교육이 기독교 신앙 교육 자체는 아니었지만 한국 교회를 위한 한국인 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 가정의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 거점의 큰 학교를, 시골 교회에는 보조금을 받는 작은 학교를 지어 한국 전역에서 교육 선교에 공헌했다. 탈메이즈도 전도 사역과 함께 선교부의 요청에 따라 유진벨이 시작한 광주 숭일학교 교장에 재직하며 교육 사업에 힘썼다. 그러나 탈메이즈가 한국에 들어온 때는 일제에 의해 강제 병탄이 이루어진 1910년이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처럼 탈메이즈 역시 선교 활동에서 일본의 많은 간섭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학교 교육 과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배제하려는 일본과의 갈등은 큰 어려움이었다. 1915년 일제는 순천 선교지부 소속의 학교에게 운영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정규 교과 과정에서 성경 과목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학교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교육 자체를 포기할 수 없었던 탈메이즈는 일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로 순천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데려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광주 선교지부의 학교들은 일찍 인가를 받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37년 중국에 대해 전쟁을 선언한 일본은 계속해 전쟁을 확장해 나갔다.
이런 가운데 1941년 8월 11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어떠한 군사 행동을 감행한다면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히 관여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한국에 남아있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를 시작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남장로회 선교부는 한국에 있는 선교부 산하 선교사들에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복귀하도록 권했다. 탈메이지 역시 이때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5명의 남장로교 선교사 중 4명은 광주의 선교본부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탈메이지 부부, 루트, 류화례, 그리고 도슨, 도마리아였다. 탈메이지는 당시 여수에 있는 나환자 병원의 운영과 선교지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단법인을 만들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한국어와 한자, 심지어 일본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던 탈메이지는 재산 목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때 일본은 광주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의 주택, 병원, 학교 등 전라남도의 모든 선교지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신문과 위협 등 온갖 억압을 가했다. 특히 일본 경찰은 선교사들의 강제 철수 분위기를 이용해 병원의 경영권과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일본에 주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재산을 넘겨준다면 순순히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인이나 외국 선교사를 가리지 않고 폭압적인 탄압을 계속했다. 탈메이지는 이를 끝까지 거절했고 결국 1942년 4월 9일 석방된 후 6월 1일 일본에 의해 강제 출국당했다. 일본의 선교부 재산을 양도하지 않고 강제 출국당했던 존 탈메이지는 일제가 패망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온 탈메이지는 대학과 병원, 성경학교 등을 설립할 목적으로 정부의 협조를 얻은 후 대전 지역 유지들의 힘을 빌려서 현재 한남대학교가 위치한 오정동 땅을 매입했다. 오정동 땅은 한국전쟁 이전에 선교지부가 계약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처리를 결론짓지는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에 다시 한국에 온 탈메이지는 양도되지 않는 땅을 모두 매입하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사실 1949년 남장로회 선교부 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광주로 그 지역을 결정했지만 전쟁으로 대학 설립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 대학을 세울 지역을 새롭게 논의하는 와중에서 남장로교의 중요 선교 거점인 순천, 전주, 광주, 목포, 군산의 대표들은 모두 자신들의 지역에 대학을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부지 선정에 합일점을 찾지 못하자 사람들은 갈등이 없는 제3의 장소를 물색했다. 이때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던 대전을 학교 설립 지역으로 결정했고 남장로교의 고등교육기관인 한남대학교는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누구보다 앞에서 겪은 탈메이지는 한국 남장로교의 가장 큰 교육기관인 한남대학을 설립하면서 1955년까지 일선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탈메이지는 은퇴한 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여생을 보내다 1964년 하늘의 부름을 받았으며 그의 한국을 향한 선교의 열정은 그의 아들에게 이어져 둘째 아들인 존 에드워드 탈메이지, 타 요한은 아버지 탈메이지가 털을 닦아놓은 한남대학교 2대 학장을 맡기도 했다. 에드워드 탈메이지는 1912년 아버지가 사역하던 광주에서 태어났다. 1936년에 아틀란타의 콜롬비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아틀란타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부인 러슬린과 함께 한국에 왔다.
그러나 1939년 일본의 억압으로 인해 광주에 부모를 둔 채 출국했다. 하지만 해방이 된 후 다시 군산 선교집으로 돌아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군산 영명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되자 에드워드 탈메이즈는 부산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1953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관서 지방에 있는 한인교회를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자 1956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인 탈메이즈가 터를 닦아놓은 한남대학교에 제2대 학장으로 취임해서 1대 학장 린튼의 뒤를 이어 한남대학이 대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데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다.